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뉴스토마토 정책부 건대경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리막길 수출 하반기 반등 가능할까?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1일이었죠. 5월 1일 이제 지난 4월에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좋지가 않은 그 상황인데요.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 부장님, 4월 수출입 동향 사실 1일부터 20일까지 발표가 됐고 안 좋을 것이라고 월간 전체적으로도 예상을 좀 하기는 했는데 네. 예상이 달라지지가 않네요. 그렇죠. 이 4월 수출 보면 2.0% 전년 동월 대비 줄었는데 금액으로 보면 488억 6천만 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입이 447억 4천만 달러. 결국 무역 수지는 흑자입니다. 네. 41억 2천만 달러로요. 87개월 연속 흑자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작년 12월 그러니까 1.3% 떨어진 이후 5개월째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네. 거고요. 이제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사실 좀 세부 지표를 보면 조금 그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반도체 단가가 떨어지고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단가가 하락한 영향이 큰데 조금 그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 시장은 좋지 않은 건 현재로서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지난달까지는 이제 수입도 같이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 수입이 증가세로 돌아섰더라고요. 이게 이제 원래 수출 동향이라는 네. 게 보면 조업일수 영향을 또 받습니다. 만약에 이게 연휴가 있다든지 네. 이러면 산업 현장에서 쉬기 때문에 네.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 수입 물량도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런 영향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것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 가격이 4월 기준으로 네. 이게 이제 주로 우리 주력 반도체라서 D램, D램 예. 50% 넘게 떨어졌죠. 예, 51.6%나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4월 기준으로 4.3달러 이 정도 수준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100원 했던 D램 한 개가 51.6% 떨어졌으니까 이게 반토막 난 40, 한 거죠. 9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 수출 물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수출 실적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그 4월 전체 수출 물량은 늘었어요. 2.5%나. 물량은 늘었는데 예, 가격이 떨어지다 가격이 보니까.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수출 물량을 보면 또 20대 수출 주요 품목 중에서 13개 품목은 이렇게 수출이 물량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실적이 떨어지는 지금 대외 시장 환경이 좀 영향을 미친 게 또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내수나 여러 가지 국내 수출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에 뭐 위기가 오고 있다는 진단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요인도 다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뭐 수출 안 좋고 수입은 이번에 조금은 좀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보면 수출이 안 좋으면 뭐 수입으로도 영향이 또 가잖아요. 설비 투자도 감소하고 내수도 침체되고 되고 그렇다면 이것도 수입 감소로도 뭐 다음 달에도 돌아설 수가 있는 거네요.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모든 우리가 수입하는 제품들을 우리 국내에서 다 소비하지는 않거든요. 네. 일종의 이제 중간재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부품들도 저희가 수입해서 다시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가공 무역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수입도 좀 주요하게 봐야 할 지표긴 한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서나 전문가들 또 경제학자들 정부가 공통적으로 보는 수출이죠. 거는 일단 제일 큰 게 우리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수출품이라는 네. 반도체, 자동차 네. 이쪽이고 그리고 우리 수출의 대부분 4분의 1 정도라고 하죠. 그 대중국 수출이 네. 또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는 그게 거죠. 이제 수출 부진의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예. 네네. 대중 수출이 뭐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뭐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중국 수출을 지금 보면요, 이게 4.5% 줄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금액으로는 큽니다. 124억 4천만 달러.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수출이 많이 이제 몇 달째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나마 이것도 수출 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게 중국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책을 좀 쓰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영향 덕분에 그나마 그 감소폭이 조금 최근 들어서는 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 쪽도 좀 경기에 대한 그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쪽도 좀 변화가 있나요? 사실 이제 미국이나 뭐 이렇게 또 큰
시장이라서 인도 뭐 이런 데는 수출이 좀 늘었어요. 이게 상황이 좋아진 거죠. 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차 수요가 증가했고 그리고 설비 투자가 미국은 또 증가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고 또 최근에 이제 5G 통신망 서비스를 개시했죠. 그리고 우리 기업에 또 미국에 있는 현지 기업들이 또 공급하는 물량들 그리고 무선 통신기기 이런 쪽에서 좀 좋아가지고 네. 지난달 미국 같은 경우 7개월째 그 수출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뭐 인도도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신시장이긴 한데 8개월째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수출 지역별로도 중국을 제외한 뭐 주요 국가들에는 나쁘진 않은 건데 이제 오로지 이- 정말 이 수출 부진의 배경은 중국과 반도체 조금 더 그게 나쁘지 않나요? 그게 좀 크죠. 왜냐하면 그 석유화학 제품 가격 하락 뭐 이런 네, 것까지도. 그게 네. 이제 저희 수출이 시장이 지금 저희가 주력 수출 품목이라 하는 수출의 비중을 네. 반도체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중국도 저희 최대 교육국인 만큼 그 영향이 좀 크죠. 네. 그래서 뭐 정부가 얘기하는 수출선 다변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다른 이제 그 리스크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네. 기조를 갖고 있는 거죠. 구조적인 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불황형 흑자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배당금 그 지급이 네.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지 않겠느냐라는 그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경상수지 적자 우려에 대한 뭐 목소리는 있는 건 맞는데 일단 하반기 또는 지금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나 보면 글쎄요, 흑자 기조가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높진 않나요? 타고 해외 이제 투자 은행들은 많이들 예상.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글쎄요,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수출 상황이나 앞으로의 그 전망들 나오는 것들을 보면 아마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반등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죠. 저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자동차에 대한 관세 폭탄을 내린다든지 또 조만간에 뭐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 내놓다든지 네. 여러 가지 대외 리스크로 악재 요인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오면 아무래도 타격이 좀 크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미중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반등의 요지도 조금 더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은 네. 상황입니다. 예. 사실 뭐 4월에 배당이 뭐 지난해에 비해서 전해에 비해서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거의 한 50% 넘게 증가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 비중이 한 30%가 넘게 네. 차지하다 보니까 네.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워낙에 이번에 또 규모가 크기도 하고 네. 거기다가 글로벌 상황이 또 좋지가 않은 그 네, 네. 상황이라서 예. 이런 하나하나의 이런 결합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일시적인 뭐 물론 그런 흐름이다. 부분에 뭐 대해서는-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 보시는 거죠. 물론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히 그 현실 인식을 좀 냉정하게 가져가야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시선을 바라봐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봐서는 또 이 경제가 원래 심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또 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라도 이게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가야 정부로서는 경제정책을 추진 정부로서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네. 시장에서 참여하는 여러 기업이나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는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을 수도 있고 또 희망적인 또 희망을 품을 수도 있고 네. 그렇긴 해도 조금 정부는 좀 그 경기 인식에 대해서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동안에는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많이 봤었죠. 뭐 네, 연초에랑. 무엇보다 수출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그 부분이 최근에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네, 지금 네. 1160원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네. 화요일에도 많이 좀 급등을 했었고 네. 오버슈팅이 또 화요일 날 또 많이 네, 나오고 네, 네. 전주에도 많이 나왔다 보니까 네, 네. 오늘은 또 마이너스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도 1160원 선 위에서 움직임이 네.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수출에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출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업종별 그리고 업종 양태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꼭 우리 수출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수혜 업종이 있을 수 있죠. 네. 환율이 오르면 대신 피해 업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환율이 오른다는 것도 인해서 수출 시장에 일방적으로 어떤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거고 왜냐하면 수출량에 상대적인 것도 있고 중간재, 또 최종재, 소비재 여러 가지 가격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면에서는 가격적인 면에서 네. 어떤 면에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강달러 상황이 좋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가공업체나 이런 쪽 입장에서는 또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일시적으로 환율과 수출을 딱 연결해서 한 방향으로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환율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이렇게 등락폭이 있는데 그거는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좀 초점을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과 단편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더 중장기를 보면서 지금 물론 환율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미국 재무 보고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볼 때 아주 지금 큰 일이 났다 이러기보다도 일시적 현상으로 좀 보면서 안정을 기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네요. 1,200원 선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크지가 글쎄요, 않다.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그 변동성 확대라는 게 결국 경제에 부담이 되는 네. 건데 그 변동성이 범위가 조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리를 한다는 건 좀 편이 이상하지만 그 시장 원리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을 정도로만 움직여준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미세 조정이 좀 있을 것을 보이고 사실 지금 뭐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뭐 수출에게는 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워낙에 지금 환율이 오르는 이런 배경들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뭐 어쨌든 지금 가격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우리 뭐 수요가 감소되고 있고 그리고 업황이 사실 좋지가 않은 그 상황이고 중국 경기 둔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환율로 인한 수출의 큰 호재, 고환율로 인한 수혜는 크지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라서 수출에는 어쨌든 뭐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수출 반등까지 이끌 네. 만한 그 요인은 그렇게까지 아니다.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물가에는 좀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저 이제 물가 오늘 오전에 네네. 기재표 내놨는데 0%대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에 이제 낮은 수준이죠. 물론 이제 네. 수출과 연관을 시킬 수도 있는 건데 또 오늘 새벽에 또 그 FOMC에서 미국의 또 네.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기 일단 지금 이주열 총재가 지금 피지에 출장을 가 있는 상황인데 네. 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문에 가 있지만 그 금리 부분도 사실은 이게 인상을 하거나 또 인하를 하거나 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물론 지난달 발표된 1분기 성장이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인하 압박은 좀 거세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열 총재는 일단 당분간 동결하는 쪽으로 선을 그었죠. 예, 선을 그었고 그리고 FOMC도 약간 보수적 입장을 확인하는 하지만 차원에서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예, 다르게 볼 수도, 다르게 볼 보죠. 수도 있는 네. 거죠. 예. 근데 이제 정책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금리를 네.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할 시기는 좀 아니라는 분위기를 당국자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고 또 기본적으로 내수가 좀 활성화돼야 또 수출도 덩달아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물가도 0.6%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물가 목표 관리치가 2.0%인데 네.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사실은 물가가 너무 낮은 것도 좋지 않고 높은 것도 좋지 않지만 또 문제는 또 체감 물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체감 물가 같은 2.345%인데 실제로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는 0.0%대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수출에 영향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 국내 이제 내수 진작이나 또 최근에 또 정부가 또 편성한 추경 부분도 지금 국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빨리 심의를 이루어져 가지고 시장이 좀 정부의 재정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럼 검 부장님 생각에서는 하반기 어떻게 수출이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저희 시장에서는 전문가 분들 또 사석에서 만나 뵙는 우리 경제학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게 상저하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뭐 하반기에는 자동차 수출 또 반도체 그런 측면에서 가격이 좀 오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제가 본 분들은 거의 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이렇게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는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고 있고요. 5G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존 네. 이 글로벌 IT 업체들 갖고 있는 그 반도체 재고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재고의 물량들이 소진된 시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필요한 반도체들이 있죠. 그럼 또 사야 되고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대기 수요가 이제 시장에 풀리게 되면 또 가격이 다 자연스럽게 또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그래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부도 그렇고 이 국내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하반기 낙관하는데 이제 해외 투자 은행들 바클레이즈나 뭐 네. BOA나 뭐 골드만삭스 네. 여전히 뭐 하반기에도 어렵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서 의견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이고 네. 추경이 말씀해 주셨던 그 추경의 효과가 좀 발휘가 돼야 될 텐데 지금 국회 상황이 어려워서 이게 뭐 통과가 될 수 있을지도 좀 모르겠고요. 그렇죠. 네. 추경이 어떻게 뭐 된다면 국회 통과가 된다면 사실 잘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수출에? 그 이제 정부 이제 수출 전략이라고 하시는 게 지난달 30일이죠. 며칠 전이긴 한데 그 시스템 발전 전략, 반도체, 뭐 미래차, 바이오, 헬스, 뭐 소재 부품 뭐 이런 등등의 발전 전략 순서대로 내놓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이고 그때 시스템 발전 전략에서 내놓은 것들도 보면 이제 좀 이제 수출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좀 본격화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뭐 이달부터죠. 수출 활력 촉진단이 진짜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아마 오늘부터가 되겠죠. 네네네. 어제부터 되겠죠. 그때 조금 이제 수출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낀 애로 사항들을 받고 수출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네. 강화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추경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수출 활력 제고책 마련에서 추경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금액은 3,233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 금액은 원래 전체 추경의 6.7조에서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지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컨대 뭐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추경도 빨리 좀 처리가 되면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내수 진작이나 그리고 일자리 문제 그리고 뭐 그런 또 보건 복지 문제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수출 모든 면에서 조금 나아진다는 기대감보다는 그런 정부의 재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빨리 처리가 됐으면 하는 게 이제 정부의 또 입장이기도 하고 네. 또 일부 시장에서나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시기도 하고 네. 이걸 추경을 해놓고 계속 딜레이 되고 멈춰져 있으면 그 갈수록 효과는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런 게 다 이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정책부 건대경 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경기도나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문제는 이제 수출입니다.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플랜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활력 제거 방안을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수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좀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뉴스를 재구성해 봤습니다.